안녕하세요. 오늘은 핵심어 키워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어, 즉 키워드라는 것은 텍스트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단어 또는 문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핵심어 분석이라는 것은 불용어 제거와 형태소 분석, 어간 추출 등의 자연어 처리를 실행한 후에 텍스트에 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의 등장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핵심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때 불용어를 제외시키죠. 이거는 이제 특정 텍스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텍스트 주제를 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그 핵심어 분석은 텍스트의 주제 및 유사도를 파악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또 문서 검색의 기초가 되고요. 검색 결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도 이 핵심어 분석이 많이 활용되죠. 우리가 누가 연설하거나 어떤 신문 기사에서도 어떤 단어가 많이 출연했느냐를 가지고 그 문서, 그 텍스트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핵심어 분석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단순한 빈도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워드 크라우드, 단어 그룹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TF, IDF, 어휘 빈도, 문서 역 빈도를 계산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텍스트로 된 비정형 데이터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TDM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DTM 또는 TDM. 이것은 Document Term Matrix인데요. 요거는 여러 문서로 된 말뭉치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이때 텍스트로 된 각 문서를 사례로 단어를 변수로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정형 데이터 말고 수치 데이터, 정형 데이터 때 통계 분석할 때 그것의 가장 기초는 이런 형식이죠. 엑셀 파일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세로로 열에 나오는 1, 2, 3, 4 이런 부분들 요거는 사례수죠. 우리가 서베이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요거는 응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횡으로 나와 있는 기업 정보, 발간연도, 국가, 작성 기준, 전체 쪽수 이런 거는 변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번은 발간연도에 대해서 2번을 응답했고 국가에 대해서는 1번에 해당하고 작성 기준은 1번이고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어야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정형 데이터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말뭉치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그래서 이때 이제 DTM으로 만들거나 Document Term Matrix 또는 TDM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DTM은 열이 문서가 되고요. 세로가 문서가 되고 행이 단어가 되는 거고 Term Document Matrix는 이제 반대로 열이 단어가 되고 행이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통계 분석용 수치 데이터랑 유사한 구조로 변환시키는 DTM이나 TDM을 만드는데 이렇게 변환된 게 다양한 텍스트 분석의 기초 형태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빈도 분석은 아니라 저 뒤에 가면 나중에 군집 분석, 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 이런 것도 일단 이런 분석을 하려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처럼 이렇게 DTM 내지는 TDM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코퍼스라는 게 여러 문서로 된 말뭉치라고 그랬죠.
용량은 작지만 문서 X, Y, Z로 된 말뭉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문서 X에서는 스마트폰 디자인이 세련되었네요. 배터리 성능도 정말 좋아요. 카메라는 좋아요. 문서 Y는 세련된 디자인, 하지만 배터리가 아쉽네요. 가격은 착해요. 문서 Z는 세련된 디자인에 배터리 성능, 카메라, 가격 다 좋아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DTM이면은 열은 여기서는 문서죠. 도큐먼트. 문서 X, 문서 Y, 문서 Z고 그 다음에 요 행은 수치 데이터에서는 여기가 일종의 그 변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왔던 단어들을 쭉 다 하면은 스마트폰 디자인, 세련, 배터리 성능 정말 다 좋아요. 카메라 쭉 있죠. 자, 그럼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몇 번이 나왔나 보면 문서 X에 보면 스마트폰 디자인 세련되었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한 번 나왔죠. 디자인 한 번 나왔고 세련 한 번 나왔죠. 이거 다 형태소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기능어만 위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 참 좋아요. 정말 다는 없으니까 0이고요. 좋아요가 배터리 성능도 정말 좋아요. 카메라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가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가격 착해요. 하지만은 없는 거고. 문서 Y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0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나왔으니까 한 번, 세련됐다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배터리 한 번, 성능 정말 다는 없고 이런 식으로 문서 Z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 열로는 문서가 나오고 가로 행으로는 단어가 나와서 각 문서별로 단어가 몇 번이 나와 있는지 이런 DTM 형식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모두 몇 번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문서 X에서 한 번, 문서 Z에서 한 번, 모두 두 번 나왔고요. 디자인은 문서 X, Y, Z 다 나왔으니까 이건 세 번, 세련도 세 번, 배터리 세 번이네요. 성능 두 번, 정말 한 번, 다 한 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보면은 총 각 단어들이 이 말뭉치 얼마 안 되지만 문서 X, Y, Z로 구성된 이 코퍼스 말뭉치에서 모든 단어의 출현 빈도를 보면 디자인이 3번, 세련 3번, 배터리 3번, 좋아요 3번, 성능 3번 이런 식으로 쭉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출현 빈도수를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디자인, 세련, 배터리, 좋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세련됐고 배터리가 좋았다. 뭐 이런 내용인가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스마트폰 카메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 출현 빈도를 그대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빈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도 가장 기본이에요. 기술 통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변인의 항목이 몇 번 나왔나 이거 같은 경우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앞에 거로 한 것이 아니고 갤럭시를 검색한 블로그 1000개의 단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20개 핵심어를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출현 빈도가 제일 많이 출현했으면 더 이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금방 볼 수 있게. 그래서 갤럭시로 검색한 블로그 1000개의 상위 20개 단어면 갤럭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 삼성전자, 노트, 카메라, 출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됐고 제일 많은 건 갤럭시, 삼성, 요런 스마트폰 요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최근에는 언론사에서도 이제 주요 시사 문제를 보도할 때 어떤 키워드, 어떤 핵심어가 많이 등장했는가를 이러한 단어 그룹 형식으로 많이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볼 때도 자, 오늘은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어들이 많이 됐는지 그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요. 또 기업체에서도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쭉
검토할 때, 검색할 때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가를 이런 단어 그룹을 통해서 제시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 빈도만을 계산하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시각 그룹으로, 단어 그룹으로 표현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정교한 분석 방법이 TF-IDF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 빈도 측정만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몇몇 특정 단어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지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프의 법칙. 그래서 즉 몇몇의 단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요게 우리가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마케팅에서도 요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마케팅 소비자 행동에서는 그런데 즉 20%에 불과한 헤비 유저들의 전체 그 상품의 소비량의 80%를 이상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헤비 유저들을 코어 타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요게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요게 원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업에서도 그런 게 나타난다 그래요. 참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기는 한데 농업이나 이런 데서도 밭에서 소출하는 거 보면은 아주 쌩쌩한 놈, 그 몇 놈에서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보면 몇몇의 그 천재에 의해서 전체적인 먹거리가 생산되는 거랑 좀 산출되는 거랑 비슷한 이런 건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빈도순을 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는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소설에 나온 거, 요건 프라이드 앤 프레주디스, 이거는 멜랜드 파크, 뭐 엠마 이런 소설인데 다 보면 요 몇 개의 단어에 집중적으로 다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주로 어떤 단어냐? the, and, to, is, of 요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 몇몇의 단어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해결하려면은 예를 들어 불용어로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불용어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어휘들이 불용어가 아닌 다른 어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 같은 게 A라는 단어, 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 또는 is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흔히 등장하는 어휘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면서 특정 문서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어휘의 중요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 특정 문서에 주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문서에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문서의 주제를 사실은 잘 반영하는 핵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소비자 반응을 담은 이제 블로그라든지 언론 기사를 모아서 텍스트 분석한다고 보세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횟수만을 계산해서 빈도 분석하면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문서에서 그 스마트폰이라는 건 어차피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문서의 내용이라든지 주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앱스트랙트 초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 분석 방법 이런 단어들은 단순 빈도 분석만 하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한 단어들이 그 논문의 내용을 제대로 요약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모든 단어, 모든 문서에 다 많이 등장하면.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라는 단어는
다른 블로그에는 안 나오는데 어떤 특정 블로그에만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거는 그 블로그는 주로 배터리에 대한 그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휘분도와 문서 역빈도를 합한 거. 그게 TF-IDF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문서의 주제를 제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휘빈도는 특정 어휘가 특정 문서에 등장하는 빈도고요. IDF는 인버스 더큐먼트 프리퀀시니까 더큐먼트 프리퀀시는 특정의 문서가 특정한 전체 말뭉치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율의 반대이니까 등장하지 않을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TF-IDF를 공식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문서 Y는 X의 빈도수 곱하기 뭐 TF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TF-IDF 값은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고 0에 가까울수록 낮게 나타나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한 이제 1000개의 블로그에 대해서 상위 20개 핵심어의 각 문서별 단어별 TF-IDF 값을 판다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도표로 알기 쉽게 하면은 여기 쭉 한 게 모두 한 20개인 거예요. 0번 단어,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4번 단어. 요거는 우리 분석하다 보면 요게 각각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는 뭐냐면 문서죠, 문서. 그래서 0번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에서 이게 쭉 이건 1000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의 다 0인데 1번의 단어는 5번에서의 값은 0.817이에요. 그런데 7번 문서에서는 0입니다. 즉 1번 단어는 5번 문서의 내용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래서 5번 블로그는 1번 단어, 예를 들면 이게 배터리든 아니면 뭐 디자인이든 이런 것들을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7번 문서에서는 이 단어가 거의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각 문서별 거기에 각 단어별 TF-IDF 값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 마이닝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요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가 이제 나중에 다른 것과 요 데이터가 결합돼서 우리가 같이 결합할 때 이 값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